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 사람들 직업의 귀천을 참 많이 따지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일도 많고요. 저희 집도 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여유가 있어졌지만 그래도 돈 좀 생겼다고 거들먹거리거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어떤 직업이든 다 대단하다 생각하고 존중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간판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큰 업체는 아니고 동네에 있는 작은 업체고요. 저는 거기서 간판 광고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고 크고 유명한 회사도 다녀봤는데요. 다니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울증까지 오는 바람에 그만두고 아빠 밑에서 일한 지 5년 되었습니다. 부녀사이다 보니 일할 때도 손발이 척척 맞고 그만큼 즐겁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결혼은 안 할 거냐고 닥달을 좀 하셨는데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아빠랑 평생 살 거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산책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플로킹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 같았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나이도 동갑이다 보니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남친에게는 4살 터울 형이 한 분 계시고요. 결혼한 지는 꽤 돼서 아이가 9살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의 형수님은 남친이나 저랑은 1살 차이였어요. 저도 형님들 분이 1살 차이다 보니 더 편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친네 부모님들과 가족분들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간판 제작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하면서 저도 거기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다음에 아주버님 새로운 학원 열면 그때 간판은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라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원래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서 문을 닫았고 현재는 아는 분이 원장으로 있는 학원에서 월급을 받는 강사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학원을 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원래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쳤는데 아이 낳으면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아주버님이 다시 학원을 차리면 그때는 같이 일할 생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학원에서 일을 하신 거다 보니 저도 웃으면서 말했죠. 와, 그러면 민성이 교육은 문제가 없겠네요.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굳이 따로 배우러 다닐 필요도 없겠어요. 제 말에 형님도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민성이 제대로 공부시켜 주려고. 하지만 뭐 더 필요하다면 다른 데도 보낼 생각도 있어. 요즘은 워낙 학원도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민성 아빠도 지금은 비록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예전에 학원 운영할 때 잘 될 때는 대기가 엄청 길었어. 뭐 규모 큰 입시학원에 밀려서 나중에는 원생들 다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 민성 아빠 학원 자리가 좀 안 좋았거든. 좀 외지고 구석진데. 그나마 입소문으로 버텼는데 위치 좋은 곳에 떡하니 브랜드 학원이 들어오니까 원생들 다 뺏겼지 뭐. 형님은 그 얘기를 하며 아쉬워하더라고요. 학원이든 뭐든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민성 아빠 일하는 학원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거든.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교육열도 높고 학원도 멀지 않아서 위치상 딱이야. 우리 민성 아빠도 그런 데서 학원 운영했으면 훨씬 잘 됐을 텐데 뭐든지 몫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저는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좋게 말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남친에게 들어보니 형님은 본인도 학원 강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열도 엄청 높다고 했습니다. 민성이에게 절대 TV도 안 보여주고 무조건 책만 읽게끔 하고 공부 시간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9살이면 한창 뛰어놀아야 될 나이인데 요즘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사까지 드린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랑 신혼집에 들어갈 전자제품을 좀 보려고 약속을 잡았을 때였어요. 엄마는 오늘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니까 시간 맞춰 엄마가 있는 건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간 맞춰서 건물로 가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들릴 곳이 좀 있으니 1층 카페에서 잠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카페에 있을 때였어요. 어머, 동서! 누가 제 어깨를 톡 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쳐다보니 거기에 형님과 민성이가 있더라고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호칭은 동서 형님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 형님! 세상에, 여기서다 보네. 저는 뜻밖의 만나게 된 형님이 반가워 인사를 했고 옆에 있는 민성이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 기억나지? 민성이는 멀뚱하게 형님을 보더라고요. 왜? 저번에 봤잖아. 이제 작은 엄마 되실 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 근데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말 안 했나? 민성 아빠 일한다는 학원이 이 건물이야. 3, 4층. 어머, 정말요? 저는 너무 놀랍고 반갑더라고요. 몰랐어요. 내가 위치는 말 안 했나 보네. 오늘 민성 아빠 수업 없어서 좀 일찍 마친다고 해서 저녁이나 먹으려고 왔지. 그렇구나. 동서는 웬일이야? 저는 엄마랑 전자제품 좀 보려고요. 엄마가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근데 안 계시네? 볼일 있으셔서 잠깐 가셨어요.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래? 오시면 나도 인사드려야겠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음료 사올게요. 뭐 드시겠어요? 그래 줄래? 고마워. 나는 캐모마일티. 그리고 우리 민성이는 딸기 주스. 그렇게 저는 주문을 했고 앞에서 기다렸다가 음료가 나와서 받아들고 다시 테이블로 왔을 때였어요. 형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민성이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성아, 저기 보이지? 폐지 줍는 할머니. 응.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고 농땡이 부리면 저런 일 하면서 저렇게 산다? 너 저렇게 살고 싶어? 추운데 손 고박하면서 폐지 정리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누구한테도 지지 말고. 알았지? 그런데 저는 그 말에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말 자체도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한테 저런 식으로 가르치나 싶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란 건 형님이 가리키는 창밖의 그 폐지 줍는 할머니, 저희 엄마였습니다. 건물 앞 가로수에 보통 폐지와 재활용품들을 놔두는데 엄마는 거기에 있는 폐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춥고 바람이 좀 부는 날씨여서 폐지들이 좀 날아갔었거든요. 엄마는 그걸 꼼꼼히 모아서 발로 밟고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형님에게 말했죠. 저기요, 형님. 지금 저분 보고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세요. 제 말에 형님도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동서 어머님이시라고? 네. 형님은 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 저런 일 하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저런 일이라뇨? 아니, 나이도 그렇게 안 많으신 것 같은데 폐지 줍고 저런 일 하시느냐 그거지. 동서 내 집 많이 어려워? 그렇진 않다고 들었는데. 폐지 정리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것보다 형님은 그런 식으로 민성이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공부 안 하면 저런 일이나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 말에 형님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저기 동서, 내가 동서 어머님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한데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내 자식한테 공부 자극 주려고 한 말인데 동서가 그렇게 가르치냐느니 하는 건 좀 주제넘는 것 같아. 형님 자식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 맞는데요. 최소한 저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가르치진 않을 것 같아서요.
다 열심히 일하는 거고 조금 힘들고 굳은 일이라 할지언정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 말에 형님 노골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라고요. 동서 나 가르쳐? 미안한데 동서가 뭔데 나를 가르쳐? 동서 어머니 가리키면서 저렇게 살고 싶냐고 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동서 이제 와서 보니 좀 건방지다. 내가 좀 실수는 했는데 동서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거? 그거 자격지심이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자격지심 맞네. 그러니까 아빠는 뭐 간판? 그런 일 하신다 하면서도 엄마는 무슨 일 하는지 말도 안 했잖아. 정작 지네 엄마 부끄러워하는 건 자기면서. 저 엄마 부끄러워한 적 없는데요. 묻지 않으셔서 대답 안 한 거예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야. 사자 직업이면 말 안 했겠어? 지도 지네 엄마 폐지 줍는 거 부끄러워서 말 안 해놓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정말 천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아니고 학원이라도 그래도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면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엄마 들어오셨고 제가 있는 자리로 오셨어요. 많이 기다렸지? 엄마. 저희 엄마가 오자 형님도 여전히 기분 상한 얼굴로 대충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이셔. 희준 씨 형수님. 어머, 그래. 안녕하세요. 엄마는 반가워서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근데 형님 엄마 손을 빤히 보더니 그냥 웃으면서 네 하고 마는 겁니다. 악수를 무시한 거였죠. 저도 기분 확 상하고 저희 엄마가 무안해하며 손을 거두더라고요. 엄마 일 다 끝났어? 얘기 다 끝났고 이제 가야지. 추운데 뭐 안 마셔도 되고? 엄만 괜찮은데? 그럼 가자. 그렇게 말하고 엄마와 저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아까 악수도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웃으며 형님에게 인사했어요. 결혼식 때 뵐게요. 네. 저는 형님의 태도에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엄마 앞이기도 하니 그냥 싸우지 말자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자리를 뜨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우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엄마도 방긋 웃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말에 저희 형님 그 남자 얼굴을 보더니 놀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 원장님. 원장도 형님을 보더니 아 안녕하세요. 유 선생 와이프분 맞으시죠? 아 네 저번에 뵀는데. 유 선생 곧 내려올 겁니다. 원장은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활짝 웃으며 저희 엄마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오셨으면 저희 학원도 올라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할 텐데. 뭐 하러요. 2층에 식당 재계약 때문에 얘기하려고 잠깐 들른 거예요. 커피는 드셨어요? 제가 한 잔.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가려고 했어요. 아참 여기는 제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닮아서 미인이시다. 아니에요. 곧 결혼하신다는 맞죠? 예. 아이고 미리 축하드려요. 그렇게 원장님이라는 그분과 엄마가 담소를 나누셨고 그 모습을 형님이 얼빠진 모습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두 분은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왜 묻냐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이 건물 사장님이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 말에 형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네? 이 건물 사장님이시라면 이 건물 주인분이시라고요? 원장님도 형님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 다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형님은 입이 떡 벌어졌고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아까 폐지 주우셨잖아요, 밖에서. 바람에 날리니까 주워서 정리했죠. 아니, 이런 건물 갖고 계시면서 그런 일을 왜 하세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아니, 폐지가 날리면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 건물에서 나온 거니까 정리한 건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아까 폐지 정리했다고 내 악수도 안 받은 거예요? 엄마 말에 형님도 당황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악수 청하시는 걸 못 봤나 봐요. 근데 너무 뜻밖이네요. 형님은 막 웃더니 제 어깨를 툭 치는 겁니다. 웬일이야, 동서. 어머님이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계시다고? 그런 말 안 했잖아. 그걸 왜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수도 있지. 가족인데. 어머나, 세상이 좁다. 어떻게 이 건물이 동선의 어머니 건물이야? 어머머머, 동서 너무 좋겠다. 형님은 아까와는 완전 다른 말투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이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건물 주인이라고 해서 형님한테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어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비슷하게 느끼신 듯 했어요. 그렇게 원장님은 다음에 차 한잔 하자고 하고 가셨고 저희도 가려고 했어요. 형님은 막 웃으며 엄마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이런 건물을 다 갖고 계세요? 진짜 알부자시다. 제가 아까 조금 무례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저는 좀 오해를 해서. 무슨 오해요? 아니, 밖에서 폐지 주우시길래 그런 일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 말에 저희 엄마 표정 확 굳었습니다. 저기요, 연수 형님분. 예? 내가 폐지를 줍든 쓰레기를 줍든 뭔 상관이길래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까는 악수도 안 받으려고 하더니 내가 이 건물 갖고 있다니까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요? 뭐 연수 형님한테 떨어질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좀 어이가 없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불쾌한 기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저와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일하는 그 학원, 원장님이 이민 계획이 있어서 내년 계약 만기 때 그만둘 생각이 있으시대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좀 싸게 그 학원 넘겨받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월세가 꽤 있다 보니 부담스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엄마 거라고 하니 가족이라는 핑계 삼아 월세를 좀 싸게 들어와 보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 자리 들어오고 싶은 사람 많아서 학원 자리 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생각도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보니 동서가 왜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태도를 바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 속보인다 싶었고요. 그 건물 예전에 살던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수입을 좀 얻게 되었는데 엄마가 그 돈으로 해외 주식을 좀 하셨거든요. 뒤늦게 공부해서 한 주식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돈을 꽤 많이 버셨어요. 그 경매로 나온 이 건물을 엄마가 운 좋게 싼 가격으로 매입하시게 되었고 지금도 건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종종 나가서 세입자분들 고충도 듣고 건물 관리도 하고 필요하면 재활용이나 폐지도 엄마가 정리하시곤 했거든요. 아파트 재건축에 이어 주식까지 돈벼락을 맞았다면 맞은 엄마지만 그래도 옷차림도 늘 수수하게 다니시고 그만큼 봉사활동이나 후원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형님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무시했다가 다시 축혀 세웠다가 사람이 참 별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별로 안 좋게 보시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 가족이 되긴 했지만 별로 가깝게 지낼 생각은 없습니다. 괜히 저만 보면 이제 와서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자기 자식한테 직업의 귀천이 있고 본인이 보기에 별로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대해도 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게 참 상종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본인도 똑같이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